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고전문문 9강 시작합니다. 두 작품 모두 다 조금 생소한 글이네요. 장르는 잡가 속에 포함되는 건데 선생 기억으로 그 오랜 수능 기간 동안에 잡가가 출제됐던 적은 유산가 하나가 기억이 잠깐 나는 것 같고요. 작년 EBS에서는 박물가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 자리에 집장가하고 형장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포인트를 잡고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신가요? 마음 같지 않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원래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강의를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구독자는 그대로고 조회수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의미 있는 짓인지 헛짓하고 있는 건지 갈등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가 성적으로 나올지 내가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일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이빨 깎게 물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경기 12 잡가 중에 하나로서 자 잡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뭐 특별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좀 생소한 장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완창을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리죠. 그걸 다 들려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것들 중에서 아주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밌는 부분의 일부분을 추려내어서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불러줬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잡가 중에 하나로서 춘향가 중에서 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두 글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춘향가 중에서 신간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는 춘향이가 매질을 당하게 되는 대목을 엮은 것이다. 신간사또 누군지 알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나 아는 거죠. 미스터 변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 집장가라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군노의 모습이 강조,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한 점이겠죠. 잠깐 읽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집장군노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매질에도 굴하지 않는 춘향의 목소리, 이건 뭐 춘향전에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춘향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다. 자, 상징적 구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전문 소리꾼이 노래를 부르는 거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집장가라고 하는 이 글 속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창자의 목소리, 서술자로서 창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창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춘향이의 목소리 나올 거예요. 춘향의 목소리. 또 하나가 집장군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를 때리는 관리입니다. 집장군노. 자,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좀 판단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물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이 그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춘향인지 다른 인물인지 불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 불분명한 구절들은 딱히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진 않을 거고요. 명확하게 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다. 그렇게 직칭되는 부분들은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징적 소재가 나온다 그랬죠? 저거는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방향을 잡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독해를 해나가면서 누가 하는 말인가 좀 집중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춘향의 비극적 상황, 이제 매를 맞고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럼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가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고전 논문이 다 그런 것처럼 이 글 속에 어떤 특정한 표현 방식이 보이는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운율 있는 언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소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한 번만 잘 들어두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의 방향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and 해석, 요것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A 부분부터. 집장군노의 거동을 봐라. 자, 요 부분은 좀, 요 구절은 생각을 좀 해놓읍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서사의 시작이에요.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장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게 딱 나오는 순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서사가 구분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야기의 시작이고 당연히 이거는 창자가 하는 말이겠죠. 창자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걸 속에는 총 세 가지 부분이 나오게 돼요. 집장, 군노, 거동, 보소라는 말이, 거동, 바라라는 말이 총 세 번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집장 군노, 자, 매를 때리는 저 군사의 거동을 봐라, 행동을 봐라. 춘향이를 동틀에다가 쫑그라니 올려매고, 자, 동틀, 매를 치는 틀이겠죠. 형틀에다가 쪼그라니 올려매고, 형장을 한 아름을 드립다 덥석 안 하다가, 형장 별거 아니고요. 몽둥이겠죠. 형을 칠 몽둥이. 자, 몽둥이를 드립다 한 아름 덥석 안 하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자르르 떨어뜨리고,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형을 집행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집행을 준비하는 군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미리 하나 말하고 갈까요? 이거 지금 보시면 뭐 자르르 이런 것들 이것뿐 아니라 되게 많을 거예요. 음성 상징어를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음성 상징어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글 자체에 생동감을 준다 그래요. 그죠? 이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바로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동감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문체도 보시면 다 구어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읽기 위한 게 아니라 공연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구어체로 쓰여졌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춘향 앞에다가 자르르 떨어뜨리고 좌우 나졸들이 집장 배립하여, 자, 매를 치는 사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좌우의 군사들, 포졸들도 직장 배립, 형을 치는 곳에 옆에 나란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집행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걸 보면 형이 집행 시작되기 전에 긴장감 같은 것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분부도 쪼어라, 여쭈어라. 이거는 사실은 누가 하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형을 집행하던 그 형장의 모습, 그 형장에서 형을 집행하는 관리 중에 누군가가 뭐 이방이라든가 우리 잘 알고 있는 형방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자, 분부 듣조라. 분부, 누구의 분부? 변사또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쭈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누가 하는 말인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바로 아랠 말씀 없소.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시오. 네 눈앞에서 나를 죽여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춘향이가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춘향이는 거두절미하고 날 차라리 죽여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춘향이의 어떤 단호함이 보이는 거죠. 단호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 내용은 없어요. 형을 준비하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죠.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분을 좀 보죠. 이 부분은 좀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보세요. 집장, 군노, 거동, 바라. 아까랑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새로운 이야기 사설이 하나가,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선생 생각에는 요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집장 군노, 자, 집장 군노 이 사람의 심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게 지금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글하고 춘향전하고 다른 점을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집장 군노라고 하는 사람은 춘향전에서는 부수적 인물이죠. 매를 치는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온다고 엑스트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작은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집장가에서는 그 인물이 중심적 인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춘향전에 나왔던 그 군노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글 속의 집장 군노하고 다른 점이에요. 춘향전에서는 부수적 인물이 지금 보는 집장가에서는 중심 인물로 그려지게 되고 지금 볼 B 부분에서는 그 집장의 내면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장 군노 거동을 봐라.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짚고 느긋느긋 저놈 짚고 능청능청, 자, 느긋느긋하게 능청능청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긴장감이 넘쳤던 준비 장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준비가 다 끝나고 막상 매를 치려고 하니까 능청능청, 다 능청능청, 느긋느긋, 다른 말로 고쳐봅시다.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런 거죠? 빨리 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막상 매를 치려고 하니까 야, 이 명이 올바른 명령이 아닌데 이거 괜히 때렸다가 춘향이 뒤지는 거 아니야? 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일단 하나 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춘향이를 견눈을 주면서 저 다리 들어라. 저거는 이제 집장 군노가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춘향이한테. 일단 읽고 얘기할게요. 저 다리를 들어라. 골 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를 매우 치랴.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 여기까지가 군노가, 집장 군노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춘향이한테 하는 말이죠. 자, 춘향이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춘향이를 안심시키는 것이고요. 동시에 춘향이를 위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향이를 견눈을 줬어요. 눈치를 주는 거죠. 자, 견눈을 춘향이한테 조곤조곤 남이 들리지 않게 하는 말이겠지. 춘향이한테 견눈질을 하면서 자, 다리 들어라. 왜? 좀 덜 아프게. 조언해 주는 거야. 자, 다리를 들어라. 골 부러질라. 뼈 부러진다.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리를 들라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고요. 눈 감아라. 보지 마라. 무서우니까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나 죽은들, 내가 죽는다고 한들 너를 매우 치겠느냐. 나 누구예요? 집장 군노고요. 너는 당연히 춘향이겠죠.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치진 않을 거야. 걱정 말고 근심을 말라라고 춘향이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 나오는 군노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춘향이, 이 두 사람의 어떤 신분적 공통점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다 피지배계층이죠. 피지배계층.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여러 가지 그 주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배층의 어떤 부당한 행포에 대한 비판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지배층으로부터 부당한 행포를 받는 대상들이 춘향이와 같은 평민들 아니면 군노와 같은 사람도 물론 평민들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행동을 통해서 혹은 춘향이한테 걱정 말라 안심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집장 군노 거덩봐라. 보세요. 다시 또 세 번째 사설이 시작됩니다. 형장 하나를 골라쥐고, 형장 매를 때리는 몽둥이 하나를 골라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지옥문 지키던 사자가 철퇴를 들어 매고 내닫는 형상. 누가? 집장 군노의 모습이 마치 지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자 같다라고 말했고요. 좁은 골짜기에 벼락이 치는 듯, 좁은 골짜기에 벼락이 치는 듯, 혹은 너른 들에 번개가 치는 듯, 심리만치 물러섰다 오리만치 달려들어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모습인데, 자, 또 한두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눈에 띄는 표현 방식, 일단 비유법 쓰고 있죠. 특히나 뭐 지옥문 지키는 사자 같다 이런 비유법을 사용해서 형이 집행되는 집행 장소의 어떤 엄중한 모습 혹은 긴장감, 이런 것들을 생동감 있게 눈앞에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부분, 좁은 골에 벼락 치듯 너른들의 번개하듯. 물론 비유법이고요. 물론 비유법이고 동시에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심리만치 물러섰다가 오리만치 달려들어서 과장법 쓴 거죠. 달려들면서 하나를 들입다 딱 치니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냐. 여기 딱 치니까지는 이제 집장 군노의 집행하는 행동을 보여준 거고요.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의 발화 주체가 누굴까요? 사실은 불분명하죠. 자, 이렇게 보세요. 매를 맞고 있는 춘향이가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창자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요렇게 창자가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하자가 불분명한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화의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죠.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 만약에 춘향이의 목소리를 연기한다 그러면 창자의 목소리 혹은 말투가 달라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야 이년아 이 말 듣거라. 역시 이것도 불분명해요. 아까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서 그 창자가 하는 말인가 혹은 뭐 아니면은 춘향이가 하는 말인가 구경꾼의 말인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누가 하는 말이 좀 불분명합니다. 문맥을 보면 창자가 해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매를 때렸던 집장 군노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누가 하는 말인지 불분명하니까 직접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설득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말했어? 야 이년아 말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죠.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괜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사또의 말을 들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상징적인 부분들 본 적 있죠. 지금부터 나옵니다.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뭔가 소멸의 이미지죠. 하강의 이미지. 그 다음에 잎은 또 역시 돋았다가 생성 앤드 뚝뚝 떨어져서 자 이미지의 대립이 있죠.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죠. 물론 하강의 이미지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잎이라고 하는 것도 돋았다가 역시 생성의 이미지고 뚝뚝 떨어진다. 여기도 음성 상징어가 있네. 대체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생동감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구절을 보시면 표현 방식 좀 봅시다. 꽃, 잎 뭔가 상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뚝뚝 떨어져서 이미지의 대비가 있죠. 이미지의 대비가 있고 대꾸법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꽃하고 잎은 피어났다가 지고 있는 놈 누군지 뻔한 거죠. 춘향이를 비유하는 말일 거예요. 춘향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렇게 비유하는 모양입니다.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다시 뚝뚝 떨어져서 허한치 강풍 낙엽이 되어서 이 낙엽도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 낙엽이죠. 광풍. 밖에서 보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때문에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낙엽. 마찬가지로 이것도 춘향이를 비유하는 말일 거고요.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춘향이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미친 바람 앞에 매달려 있는 낙엽이라고 불렀었고 이 강풍은 뭐 미친 바람입니까? 뭐 뻔한 거겠죠. 춘향 앞에 가해지는 시련 고난일 텐데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미스터 변 지배층의 행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청버들 자르르 훑어서 청버들도 마찬가지로 춘향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총 4가지 나왔죠. 꽃, 잎, 그 다음에 낙엽, 앤드 청버들 4가지 모두 다 춘향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봅시다. 청버들을 자르르 훑어서 맑고 맑은 구곡지수 아홉 굽이가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자, 물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자, 물 앞에 물에 떨어지는 모습이겠죠. 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또 이렇게 풍기덩실, 지두덩실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말이 못된 너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비유하는 말들은 전부 다 춘향이의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뭔가 비극성을 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말하냐면 말이 못된 너로구나.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의 상황이로구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은 참 안타까워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구나.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표기 자체가 고어도 아니고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만한 글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다음은 형장가. 모티브는 똑같고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경기 12잡가 중에 하나로서 장르는 똑같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엮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매를 치는 집장의 모습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신세를 한탄하는 춘향이의 모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모양이네요. 자, 형장가라는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매질을 당하고도 신간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옥에 갇힌 춘향이의 말이 중심이 된다. 자, 춘향이의 말이 중심이래요. 그 다음 춘향의 말뿐만 아니라 춘향의 어미의 말도 아까랑 똑같네. 등장인물, 창자가 연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대화체로 쓰여지겠네요. 춘향의 말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춘향의 어미, 월매인가요? 춘향의 어미의 말도 나타나 있다. 또한 춘향이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부분, 자, 요것도 나오는 모양인데 요 부분은 좀 눈여겨서 봐둬야 될 겁니다.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덧붙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대충 감 잡았고요. 본문으로 갑니다. 형장태장 삼모진 도리매로. 자, 형장태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몽둥이를 말하는 것 같죠. 자, 몽둥이의 모습이 삼모가졌어. 세 면이 모가진 것이니까 뭐 삼각형 모양. 자, 삼각 모양의 도리매로, 도리매 역시 마찬가지로 매니까 몽둥이입니다. 다 같은 말 쓰고 있는 거예요. 형장, 태장, 상모진, 도리매로 몽둥이로 하나를 치고 짐작할까? 자, 하나를 치고 뭘 짐작해? 그만둘까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30도의 맹장하니, 자, 30번이나 매우 심하게 치니 일촌간장, 내 마음속에 있는 간과 창자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 자, 춘향이가 지금 매를 맞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청자란다. 발화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창자가 지금 말을 쓰기가 헷갈리네요.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몽둥이 모습을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 한 번 칠까? 아니면 10번 칠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죠. 아마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이렇게 유도했다가 결국 춘향이가 맞는 것은 30대나 맞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노래 부르는 나도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렸구나 1등 춘향이가 걸렸구나 이거 많이 봤죠. A,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자, 반복이죠. 반복인데 이런 걸 AA, BA 구조라고 합니다. 민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같은 거.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걸 배열하는 AA, BA 구조로 걸렸구나, 춘향이가 걸렸구나. 사또 분부 지엄하니 인정, 일랑 두지 마라. 자, 요거는 아마도 형을 집행하는 자가 하는 말인 것 같죠? 집행하는 자의 목소리일 거예요. 설마 춘향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자, 사또 분부가 매우 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국곡투식하였느냐. 자, 이제 다시 또 이거 다음에 춘향이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다. 국곡투식, 나라의 곡식을 훔쳐 먹었느냐. 엄영중치하였느냐. 자, 뭔가 엄한 벌을 받을 중대한 잘못을 범했느냐. 무슨 일이냐. 살인도모하였느냐. 자, 살인을 계획했느냐. 항세족세는 무슨 일이냐. 항세족세는요, 형구죠. 항세가 많이 봤을 거야. 머리에 쓰는 칼 있죠, 그죠? 그걸 항세라고 부르고요. 다리에 차는 뭐라고 하나. 다리에 차는 수갑 같은 거, 그런 거를 족쇄라고 부르니까 심각하게 해석할 건 없고, 이건 그냥 춘향이가 차고 있는 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세 족쇄는 무슨 일인가? 간전발악하였느냐? 자, 가나에 와서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옥골 채심은 무슨 일인가? 자, 저 아름다운 뼈가, 춘향이의 뼈가 다 부러진 거 무슨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일단 표현 방식부터 먼저 볼게요. 자, 대꾸가 있죠. 이 세 개의 문장이 전부 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가 똑같은 통사구조의 반복도 쓰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춘향이의 결백함이죠. 춘향이는 저렇게 30대씩이나
엄하게 매를 맞을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춘향이의 결백함을 이야기하면서 저 매를 맞고 있는, 죄도 없이 매를 맞고 있는 춘향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 자, 지금까지는 춘향이가 매를 맞는 장면에 대한 서술자의 안타까움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은 대상이 변화하죠.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 대상이 변화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 불쌍하다. 뭐 반복인데 이렇게 반복법이 쓰였고요. 이것도 막 가련하다 글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AA, BA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반복법을 사용해서 운율을 만들었고요. 자, 먹을 것을 옆에다가 끼고 누가 춘향 엄마가 이제 매를 맞고 춘향이가 아마 옥에 갇혀 있는 모습 같은데 춘향이를 어떤 면해온 모습 같아요. 자, 춘향 엄마가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어서 몹쓸년의 춘향아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요거는 기억해야죠. 누가 하는 말이냐면 춘향 엄마죠. 그죠? 춘향 모가 하는 말입니다. 춘향의 모가 춘향을 또 설득하는 거죠. 허락해라. 누구한테? 미스터 변한테 허락하라는 말이야. 그지?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 몹쓸년의 춘향아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 아이고 어머니. 다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춘향이가 하는 말이 진행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형식입니다. 이것도. 자,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의 캐릭터 의지적이고 단호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춘향이가 하는 말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기 형장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춘향이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읽어볼게요.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이 기러기. 요 기러기는 일단 보세요. 얘가 지금 새벽설이 찬 바람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련과 고난의 상태. 당연히 춘향이가 있는 이런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울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춘향이의 정서하고 똑같죠. 주관적 정서가 나와 있고 춘향이의 정서와 똑같으니까 기러기에는 일단 표현 방식은 감정이입의 방식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자, 기능은 하나 더 얘기할 텐데 그건 한 줄 더 읽고 얘기합시다.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줘라. 이 도련님이 지금 고시 준비하고 있는 이몽룡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기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서울에 있는 도련님한테 전해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러기야 이렇게 청자를 불렀으니까 대화체의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도 상식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달라.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신간사또가 날 죽이요. 자, 이 말을 도련님한테 전해 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AA, 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오 신간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하오. 날 살리요 한양난구님 날 살리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A, BA 구조고요. 요 두 개는 서로 대비가 됐네요. 그죠? 한 놈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한 놈은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비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옥 같은 정갱이의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이 부분이 현재 상황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춘향이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자, 이제 뒷부분은 다시 또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요.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들이불고 벼룩빈대 바구미는 얘도 물고 쟤도 뜯네. 석벽에 섰는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 묘연이 뚝 떨어져 구비구비 솟아난다. 자, 이거는요. 여기 두 줄은 일단 여기 두 줄부터 먼저 봅시다. 이거는 아마도 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옥, 갇혀 있는 옥 있죠. 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춘향이가 갇혀있는 그 옥살이하고 있으니까 옥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석벽 강상 찬바람은 자 찬바람
돌과 강에 부는 저 찬바람은 하사를 쏘듯이 들이불고 옥에 창문도 없겠죠. 그죠? 매우 춥다는 뜻인 것 같아. 들이불고 있고 벼룩 빈대 바구미는 자, 이거는 춘향이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벼룩 빈대 바구미 다 벌레들이에요. 벌레들은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네. 그래서 옥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지조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있는 춘향이의 괴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그 벼룩 빈대 같은 거는 또 조금 의역을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춘향이를 괴롭히는 거 미스터 변을 포함한 탐관 오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옥 속에 있는 춘향이가 매우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석벽에 섰는 매화. 자, 이 매화는 항상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여기서는 춘향이를 비유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 매화가 어디 서 있냐 하면 석벽, 쉽게 말해 절벽에 서 있다고. 절벽에 서 있는 매화니까 까딱하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춘향은 춘향인데 그냥 춘향이가 아니고요. 위태로운 상황,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춘향이의 모습을 석벽에 서 있는 매화에 비유한 겁니다. 도화유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도화유수 묘연이 뚝 떨어져. 자, 도화유수. 복숭아꽃이 흘러가는 곳에 뚝 떨어져서 굽이굽이 솟아난다. 자, 마지막 부분은 상승의 이미지죠. 떨어진 꽃이 솟아난다고 표현했지, 그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되게 위태로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솟아나게 될 거다. 뭔가 희망적인 상황 혹은 긍정적인 상황. 춘향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의 A씨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같이 확인해보죠. A에는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집장 군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케이, 그 내용이죠. 자, 2번. B에서는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춘향이를 안심시켰죠. 3번은 C에서는 춘향이를 매질하고 있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 때리는 모습. 그 다음에 4번 A씨는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관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준비하고 한마디 하고 때리고, 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답은 그러면 5번이겠네요. A는 춘향의 내적 갈등을, 자, A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장면만 나왔으니까 내적 갈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B와 C가 문제인데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의 전제는 뭐냐면 선택에 있는 겁니다. A를 할까 B를 할까 고르지 못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집장 군노는 B 부분에서는 명령을 따라야 되나 춘향이를 때려야 되나 그 갈등하는 모습이 허위적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니까 B는 이런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C는 결단을 한 거죠. 아예 안 따를 수 없어. 때리게 된 것이니까 C에서는 갈등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없죠.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나의 D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춘향이가 기러기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1번 날 죽이오와 날 살리오라는 구절의 반복. 자, 뭐뭐하오 뭐뭐 반복하여 춘향이 애끓는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겠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나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1번은 날 죽이오 살리오. 자, 뭐뭐하오 뭐뭐. 물론 이게 대비일 수도 있죠. 대비일 수도 있지만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대비와 반복을 사용해서 춘향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한탄을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 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적절한 것이니까 일단 1번은 맞고요. 나머지 검토합니다. 2번 유혈이 낭자한 춘향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을 삽입하여서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B 부분에서 D에서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D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읽어볼게요. 새벽설이 찬밤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달라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신간 사또가 나를 죽이요 날 살리요 날 살리요 한양 낭군이 날 살리요 옥 같은 전갱이의 유혈이 낭자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이렇게 말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마 옥 같은 전쟁이의 유혈이 낭자니 이거 아마도 춘향이가 하는 말처럼 보이죠.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2번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틀렸고요. 3번 갑니다. 도련님과 함께 한양 내로 가는 미래를 무슨 소리야? 한양에 있는 고시 준비하는 놈한테 내 사정을 알려달라고 한 거죠. 4번은 옷 같은 전갱이, 옷 같은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유는 맞겠죠. 춘향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신간 사또의 춘향이에 대한 애정 뭔 소리야? 이렇게 나약하고 이쁜 애가 이런 지경을 당해서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4번 설명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새벽설이 찬바람과 석벽 강산 찬바람이라는 감각적 표현, 감각이란 말 알죠? 이 말 아시죠? 감각적 표현이란 말은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를 썼다는 말이에요. 차갑다니까 촉각적 이미지를 썼겠죠? 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여 상황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춘향이가 아니고요. 춘향이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어떤 시련의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극복은 확인할 수가 없고, 자, 극복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어, 그죠? 이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한 줄. 거기에서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는 뒤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5번도 잘못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의 의미를 파악했다.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집장가와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 장면을 담고 있다.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집장가는 신간 사또의 수청을 듣지 않는 춘향이가 매질을 당하게 되는 대목을 엮은 것이고, 형장가는 춘향이의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을 엮은 것으로 신간 사또의 행포와 이몽룡에 대한 춘향이의 정절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괜히 읽었죠? 다 아는 건데.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1번 기역, 신간 사또의 권력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 기역이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꽃은 여기서 신간 사또가 아니라 춘향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니은이 허한치 강풍의 낙엽이 되어. 자, 이 부분 춘향은 신간 사또의 행포가 뭔데요? 강풍이죠. 행포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이제 곧 떨어지게 될 낙엽이야.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 춘향의 모습. 답은 2번이겠네요. 3번도 보겠습니다. 맑고 맑은 구곡지수에다가 풍기덩실 저등덩실. 자, 이것도 춘향이가 물에 빠져 죽을 거다. 뭔가 위태로운 상황,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3번에서는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정절을 같이 있는 것이다. 글쎄요,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벼룩 빈대 나오는 부분, 신간 사또의 무자비한 행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글쎄요, 벼룩과 빈대 바구미를 좀 확대를 시켜서 탐관올이라고 본다면 신간 사또의 무자비한 행포다. 뭐 이까지는 비유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가 아니라 고통받는 놈은 춘향이인 거죠. 4번 틀렸고, 자, 5번은 석벽에 섰는 매와, 자, 춘향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몽룡과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석벽에 서 있는 매화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잘못된 말이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보기 볼게요. 잡가라고 하는 장르는 직업적인 가수에 의해서 불린 노래이다. 작가의 가수들은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인 만큼 대중들을 울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이 어떤 기술을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노래로서의 음악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당연히 노래를 불렀고요. 노래로서 음악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생동감 있게 어구를 표현하였다. 생동감 있게. 그래서 현장감 있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같은 거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특히 판소리에서 파생된 잡가를 부를 때에는 등장인물에 맞게 어투를 달리해 대화적 구성이었죠. 어투를 달리하면서 서사적 장면을 극대화하고 대조, 대꾸, 반복 등의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비장미, 슬픈 마음이죠. 슬픈 어떤 미의식, 슬픈 감정과 골개미는 웃음이죠. 해악, 슬픔과 해악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간중들을 들었다 놨다 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자, 가수는 자르르 느긋느긋 능청능청과 같은 어구를 대중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겠군. 보기에서 나왔고요. 위에 지금 제시된 것들은 전부 다 음성 상징어들이죠. 음성 상징어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 생동감 있는 제시니까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자, 2번은 가수는 좁은 골에 벼락 치듯 너는 들에 번개 치듯이라고 하는 구절을 음악적 효과를 살리려면서도 대중이 주장의 상황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끼도록 노래하여야 되겠군. 자, 보시면 반복 있죠, 그죠? 반복이 있어요. 반복을 사용해서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고요. 이제 매를 맞으려고 하는 춘향의 모습이니까 긴장감이 당연히 드러나겠죠. 3번 가수는 사또 분부 지어만이 인정일랑 두지 말아라는 구절을 춘향의 비장한 다짐에 대해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뭔 소리야? 사또 분부 지어만이 인정사정 두지 마라. 이건 아마도 사또의 명을 받는 사또의 편에 서 있는 누군가가 한 말이겠죠. 그리고 이거하고 춘향의 어떤 마음하고 공감하는 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오히려 이건 아마 집어넣은 이유가 형장의 분위기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춘향의 마음과 공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가수는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의 어미가 불쌍하다는 구절을 춘향의 어미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지도록 뭐 당연한 말이죠. 자, 5번은 가수는 몹쓸 년의 춘향아 허락 한마디 하려 무나와 아이고 어머니 그 말씀 마소 허락이란 웬 말이요. 앞에 거는 춘향 엄마의 말이고 뒤에 거는 춘향이의 말이죠. 이 두 구절을 인물에 맞게 어투를 달리하여서 생동감 있는 대화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꽤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설명을 듣고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께 아닙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